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웹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레이크 포인트, 즉 중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식 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아이덴티티 메뉴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가주시겠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반응형 웹에서 뷰포트, 즉 화면 사이즈가 변화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K사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어떻게 정의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로 사이즈 0픽셀부터 599.99픽셀까지는 엑스트라 스몰인 XS로 정의해놨고요. 600부터 1023.99픽셀까지는 SM, 그리고 MD, 라지, X 라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는 화면 사이즈별로 스타일이나 마크업을 다르게 하기 위해, 즉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함이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우선 실습할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메인 레이아웃에서 우선 메뉴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이름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URL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뷰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네 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태그를 2번 달아줘야겠죠. 그리고 타이틀은 브레이크 포인트로 할게요. 라우츠 설정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라우츠.js로 가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식 문서로 가셔서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겠어요? 회의사에서는 이러한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스 변수로 정의해서 반응형 외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간단히 실습을 해볼게요. 우선 div 태그 하나를 정의해 주시고요. 클래스로는 타겟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서 스타일 규칙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트는 200픽셀로 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디어 쿼리를 활용해서 500픽셀 이하일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가 되도록 해볼게요. 미디어 쿼리를 모르시더라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디어라고 이렇게 하시고 맥스 위드가 500픽셀일 때는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500픽셀까지는 타겟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가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 500픽셀까지 타겟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시고요. 디바이스 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우리 화면에 가로 사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500 이하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값으로 지정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맞추기 힘들겠죠. 그럴 때 이러한 사스 변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XS의 맥스라고 하면 599.99픽셀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600 이하일 때 레드이고 600 이상일 때는 다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회의사에서 지원하는 사스 변수, 브레이크 포인트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반응형 웹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바디 클래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바디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설정을 해야 돼요. 조금 아래로 내리셔서 if enable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바디 클래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설정이 나옵니다. 스크린부터 복사하셔서 회의사 컨피그에서 프레임워크 컨피그 안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현재 SM 사이즈이기 때문에 스크린 SM이 바디 클래스로 포함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XS일 때는 XS가 되겠죠.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서 SM 사이즈일 때는 타겟의 백그라운드가 오렌지로 변하도록 마크업을 해볼게요. 타겟 클래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디 클래스의 스크린에 SM이 있다면 부모 선택자예요. 다시 해석해드리자면 타겟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하겠다. 부모의 바디 클래스에 스크린 SM이 있다면 그럴 때 적용이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현재 SM 사이즈이기 때문에 오렌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드, 다크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에서는 Q 오브젝트라는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를 지원하는데요. 옵션즈 헬퍼 메뉴에서 Q 오브젝트 메뉴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배우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선 스크린에 대한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스크린 속성은 우리 화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정보를 살펴보려면 Q 오브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 사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섹션 태그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해주세요. 아래다가. 그리고 Q에 스크린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지우고 여기에 템플릿에서 접근할 때는 달러 표시하고 Q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정보들이 있죠. 여기에서 스크린 정보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크린 속성으로 바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Q 오브젝트를 템플릿 안에서 접근할 때는 이 Q 오브젝트가 뷰 인스턴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 안에서는 바로 접근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옵션즈 AP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스로 접근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엑스포트 디폴트 한 다음에 마운티드 훅에서 콘솔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q 스크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dis.$q 스크린 콘솔에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스크린에 대한 정보가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Q3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셋업 함수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셋업 함수에서 접근할 때는 퀘이사에서 지원하는 use 퀘이사라는 컴포저블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이사에서 use 퀘이사라는 컴포저블 함수를 가져와서 이렇게 Q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바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디스를 제거하면 되겠죠? 셋업. 그리고 마찬가지로 콘솔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같은 정보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릴게요. 우리가 뷰 컴포넌트 말고 그 외부 유틸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다른 파일에서도 이러한 Q 오브젝트를 접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는 Q 오브젝트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퀘이사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뷰 파일 외부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스크린을 접근할 때는 퀘이사.스크린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Q 오브젝트의 스크린 객체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출력을 해볼게요. UL 태그 밑에 LI로 이렇게 쭉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은 객체이기 때문에 V4로 돌면서 한번 뿌려주도록 할게요. 인으로 하게 되면 밸류와 키를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반환합니다. 키에다가는 키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스팬 태그로 조금 예쁘게 출력을 해볼게요.
LT와 value를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러한 것들은 함수예요. 함수는 조금 길게 출력이 되니까 여기는 그냥 함수면은 한글로 함수라고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is fun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value가 만약에 함수라면 함수 이렇게 출력을 할까요? 함수가 아니라면 value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s function을 구현해야겠죠? 여기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type of value가 만약에 함수라면 to를 반환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예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격을 좀 줄까요, 여기를? 스타일 속성으로 width를 한 120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적용이 안 되네요. 현재 스팬 태그의 width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inline 엘리먼트이기 때문이에요. HTML 엘리먼트는 초기 디스플레이 표시값에 따라서 inline 엘리먼트인지 블락 엘리먼트인지 이러한 개념이 있었죠. inline 엘리먼트는 width와 height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사에서 제공하는 헬퍼 클래스를 활용해서 인라인 블럭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width 값이 잘 적용이 되죠? 그리고 폰트도 조금 키워볼까요? 텍스트 서브타이틀 1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크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회의사에서 화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q 오브젝트의 스크린 속성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정 화면에 따라서 무언가 렌더링을 변동하고 싶다면 다시 공식 문서에 오셔서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돼요. 저도 항상 공식 문서를 참고하곤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도 까먹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회의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오픈소스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던 내가 필요한 건 그들이 이미 정의해 놨겠지 하고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릴 테지만 외울 필요는 없다. 화면에 대한 정보를 q 오브젝트의 스크린 속성으로 갖고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width와 height은 현재 화면에 대한 가로 그리고 세로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name은 현재 화면에 대한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정보예요. 현재 SM 사이즈이기 때문에 SM이 나오고 XS일 때는 XS로 변하겠죠? 이건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 첫 번째 타겟 안에다가 펜 태그를 넣고 q 오브젝트의 스크린에 name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예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는 H6만큼 하고 굵기도 조금 두껍게 할게요.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배치를 위해서 플렉스에 플렉스 센터를 넣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이러한 속성은 현재 XX냐라는 거예요. false죠? SM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사이즈 정보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면 set size 함수 이거를 활용해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LT와 GT는 LT는 less than 보다 작다의 약어고요. GT는 greater than 보다 크다의 약어예요. 현재 화면 사이즈가 SM보다 작냐라는 거예요. 작지 않죠. SM이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MD보다 작냐라는 거예요. MD보다 작죠. SM이기 때문에.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GT는 현재 화면 사이즈가 XS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SM이기 때문에 크죠. 그리고 SM보다 크진 않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als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활용해서 특정 엘리먼트를 렌더링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얘를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해서 v if 하고 q 오브젝트가 sm보다 클 때, 즉 md랑 lg일 때만 이게 보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크린의 GT, SM보다 크냐? 크면은 렌더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S와 SM일 때는 렌더링이 안 되고 MD부터는 이렇게 렌더링이 하나 더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식 문서로 가서 페이싱 메뉴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CSS 애드온을 설정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설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 하위에 CSS 애드온 옵션을 이렇게 켜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퀘이사하고 타입, 방향, 사이즈가 있었죠. 이 방향과 사이즈 사이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보세요. 특정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현재 여기 보이시죠? 패딩, 여백. 이게 너무 커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디폴트로 MD로 하고요. 그리고 회의사 패딩 올. 최소 MD부터 X라지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MD부터예요. 그러면 디폴트가 MD이기 때문에 XS와 SM일 때는 이렇게 간격이 좁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간격이 좁죠. 그리고 MD부터는 이렇게 간격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개발자 도구로 어떻게 클래스가 적용이 되었는지 볼까요? 얘를 보면 되겠죠? 좀 줄여서 MD까지 키우게 되면 보시면 최소 1024, 즉 MD 사이즈부터는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백 말고도 그리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헬퍼 클래스와 함께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퀘이사뿐만 아니라 부트스트랩, 뷰티파이 그리고 다른 UI 프레임워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익혀두시면 다른 UI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더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